내일 저녁 9시에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중국 공산당이 뉴욕주 의회 의석을 훔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에서 한인 여고생을 포함해 2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의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켄터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빅토리아의 비격 사건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브롱스 바버샵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의 22층 빌딩 허츠타워가 폭파 해체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가 견인되자 분노하며 견인차를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1월 5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2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데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TV 토론이 동부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토론 일정과 규칙들, 기러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1월 5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첫 TV 토론을 벌입니다. 두 후보자가 맞붙는 첫 토론은 내일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부터 90분간 진행됩니다. 토론은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가헌법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은 청중 없이 진행됩니다. 토론은 ABC 뉴스가 주최하며 진행은 ABC 뉴스 간판 앵커 데이비드 뮤어와 린지 데이비스가 맡았습니다. 이번 토론은 대선일을 55일 남겨둔 시점에서 열리는 토론이라 사실상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토론은 6월 바이든 트럼프 토론 당시 두 후보자 간 합의된 토론 규칙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각 후보자 발언 차례에만 마이크가 켜지고 상대 후보자가 발언할 때는 마이크가 꺼집니다. 질문은 오직 사회자만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90분의 토론 시간 동안 빈 종이, 펜, 물 한 병만 가지고 서서 토론을 이어갑니다.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가 2분씩 답변할 수 있으며 한 번씩 답변을 마친 뒤 상대 후보를 반박할 수 있는 추가 2분이 주어집니다. 반박 이후에도 추가 질문이나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두 후보자에게 추가로 1분이 주어집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다혈질적인 기질이 여실히 드러나도록 마이크 음소거 규칙을 없애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마이크 음소거 규칙 변경을 요청했지만 그럴 경우 트럼프 측이 토론 참여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 토론 규칙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이 세 번째 대선 캠페인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 그의 생각과 정책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재임 기간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검사 출신 해리스 부통령은 검사대 범죄자 구도를 형성하며 트럼프를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는 해리스를 향해 뿌리 깊은 경멸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은 ABC 뉴스 주최로 진행되지만 NBC 뉴스는 오후 8시부터 프라임타임 특집 방송을 통해 토론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들은 내일 오후 9시 NBC 지역 방송국 채널이나 NBC4 뉴욕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 생중계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뉴욕주의회 의석을 훔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계 론김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의석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퀸즈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하원의원인 론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연계 단체들이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으며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아시아계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의석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욕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토 중국과 중국 공산당 연계 단체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려고 개입하려는 명백한 시도 패턴이 포착됐다며 그들은 뉴욕시 퀸즈 플러싱 지역구를 훔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개입이 매우 복잡한 작전이라며 현재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외국 정부의 개입 시도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의 보좌관 린다 선이 중국 공산당을 대리해 활동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40선거구 예비선거에서 그의 민주당 경쟁자였던 앤디 첸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미중국 상공회의소의 지지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처음 당선된 김 의원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앤디 첸 후보를 443표 차로 누르며 승리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뉴욕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비판자들을 감시하는 분위기에서 외국 정부에 타겟이 되지 않기 위해 공산당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역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많은 중국계 및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공산주의와 건의주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 애국자가 됐다며 대부분의 아시아 단체들이 미국 사회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중국 공산당 연계 조직원들은 민주주의의 삶의 방식에 반하는 이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미국과 대만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당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에서 중국 총영사가 이 결의안에 불만을 품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이 같은 메시지가 린다 선 전 보좌관을 통해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지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 역시 린다 선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형사 사건에 대한 공개 논평은 꺼렸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인 여고생을 포함해 2명을 사망케 한 운전자의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에서 무분별한 과속 질주로 한인 학생 포함 10대 여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인데요. 유가족들은 살인자의 형량으로는 너무 가볍다며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우스만 사이드에 대해 배심원단의 형량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4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 혐의 한 건에 대해 최고 10년형까지 구형이 가능했지만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사이드의 혐의당 2년씩 도합 4년형을 권고했었습니다. 사이드는 18세이던 지난 2022년 6월 7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옥턴 고등학교 앞 제한속도 35마일 구간에서 무려 시속 81마일로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변에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15세의 한인 알리안 양과 14세 에이다 놀라스코 양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의 학생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이드는 승객 2명을 태우고 회색 BMW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던 SUV와 충돌한 후 연석을 넘어 담장과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고 우편함과 유틸리티 박스, 전봇대를 받은 뒤 멈췄습니다. 사이드는 당시 러너스 퍼밋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돌 전문가는 사이드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에 데이터 기록 장치가 있었는데 사이드는 5초 만에 60마일에서 81마일로 가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이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아예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형량 선고에 대해 사망한 여학생들의 유가족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과연 4년이 충분한지 모르겠다며 사고 이후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애통해했습니다. 사고 발생 2년여 만에 최종 선고가 내려졌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다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켄터키주 한 고속도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수배 중인데요. 75번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들을 향해 누군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심각한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켄터키주 75번 고속도로에서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심각한 총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조셉 카우치라는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달아난 용의자를 찾고 있지만 도주처로 여겨지는 곳에 지형이 험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 소유 차량은 사건 현장 인근 도로에서 발견됐고 차 안에서 소총 케이스가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켄터키주 남동부 런던시에서 약 13km 떨어진 고속도로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에게 이곳에 접근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근 로렐 카운티의 공립학교는 오늘 하루 휴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에 다니는 14세 학생의 총격으로 학생과 교사 등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한 지 사흘 만에 발생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는 11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폴리 아파트에서 발생한 빅토리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지역 지도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포트리에서 열린 빅토리아 리 피격 사건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김 의원은 AJ 이마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오거나이저, 야닉 우드 뉴저지 인스티튜트 for Social Justice 디렉터 등 비영리 단체 리더와 준청 해링턴 파크 시의원과 만나 응급 정신질환 관리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사고 방지책의 핵심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신질환자 인식 제고와 전국적인 정신질환 관리 이니셔티브 인력 확충의 필요성, 그리고 주 차원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응급 정신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로컬 정부 차원이 아닌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정 환기, 공공안전의 위협 사건이라는 점 강조, 관련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국적 리더십의 대두,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재발 방지 솔루션 강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 대표와 한인들은 가해 경관 처벌, 한국어 구사 경관 응급 현장 배치 필수화 등을 의견으로 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고취하는 사건이라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확충해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수사국이 에릭 애덤 뉴욕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 시장의 선거 캠페인 당시 외국 정부의 자본이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왔는지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뉴욕시 최고위직 4명이 FBI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을 둘러싼 연방수사국의 조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그의 최측근인 뉴욕시 부시장, 뉴욕시 교육감, 뉴욕시 공공안전 부시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FBI 수사 속에서 애덤스 행정부가 과연 미 전역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행정 운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기 스콜 뉴욕시 재난관리국장은 이번 연방수사국의 수사로 인해 뉴욕시 행정부 리더십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룩 칼리지 은퇴 정치학 교수인 더글라스 무지오는 현재 뉴욕시장 주변에서 부패의 악취가 난다고 평가하며 어느 순간에는 뉴욕시 행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의식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FBI는 이미 지난 11월부터 애덤스 시장의 측근을 타겟으로 수사를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뉴욕시 근로자 4명이 애덤스 시장의 최측근인 팀 피어슨 시장 수석 보좌관을 성희롱 관련으로 기소했으며 이 중 3명이 지난 2월 FBI 요원들로부터 피어슨에 대한 정보와 시 행정부 내 그의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어슨 보좌관은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과 함께 일한 뒤 새롭게 뉴욕시장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피어슨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그가 경찰국 근무 시절 승진, 팬데믹 회복 노력, 망명 신청자 및 노숙자 쉼터 등을 관리하며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피어슨은 쉘터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연방 수사당국의 수사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덤스 시장은 자신은 늘 법을 준수했으며 시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휴가와 개학을 앞둔 지난 1일 아침 브롱스 버블샵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주저없이 버블샵을 향해 총알을 발사했고 가게 내부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의 평범한 일상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브롱스 유니버시티 하이츠 섹션에서 총으로 무장한 남성이 손님들로 북적거리던 바버샵을 향해 총을 쐈다고 뉴욕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총격 현장은 가게 주변과 내부 여러 대의 CCTV에 포착되었고 해당 바버샵과 불과 몇 피트 떨어진 도로변에 정차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바버샵에 걸어가면서 허리춤에 있던 총을 꺼내는 동시에 빠르게 장전하고 주저없이 곧장 가게 유리창과 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직원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최소 12명의 손님들이 있었고 총격과 동시에 곧장 바닥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가게는 유리창문과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상자를 야기하는 매우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31살의 남성이 유리 파편에 의해 경미하게 다친 것 빼곤 다행히도 부상자나 사상자는 없다고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바버샵 직원은 범인들은 복면도 쓰지 않았고 면식범도 아니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복이나 협박을 살 만한 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범인의 신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허리케인으로 파손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의 22층 빌딩 헐츠타워가 폭파 해체됐습니다. 헐츠타워는 40년간 이 지역 대표적인 마천루로 꼽혔으나 허리케인으로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도시의 흉물로 전락했으며 복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 철거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높이 94m의 허츠타워는 1983년 지어졌으며 2008년 허츠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매입했습니다. 한때 이 건물에 캐피털 원 뱅크가 입주해 있어 캐피털 원 타워로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철거 당시에는 건물 안에서 연쇄적으로 폭발음이 들리더니 건물 전체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도시의 상징적인 빌딩은 2020년 허리케인 로라와 델타 피해로 심각하게 파손되면서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건물 소유주인 허츠그룹은 건물 복구 비용으로 약 1억 6,700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고 허츠그룹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건물은 일부 창문이 깨지고 방수포가 덮인 상태로 4년간 방치돼 있었습니다. 건물 매각에도 나섰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건물을 폭파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크 찰스 닉 헌터 시장은 이번 철거를 두고 시원섭섭하다며 시는 여러 개발 회사들과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 판명났다고 전했습니다. 건물 부지는 여전히 허츠의 소유로 앞으로의 토지 사용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가 견인되자 분노하며 견인차를 훔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여러 대의 차량을 손상시켰으며 현재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최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브루클린 선셋파크에서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보고 분노해 견인차를 훔쳐 도주하며 여러 대의 차량을 손상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40분경 1번과 2번 애비뉴 사이 53번가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견인차 기사가 남성의 차량을 견인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격분하여 견인차 기사를 밀치고 견인차에 올라타 55번가와 3번 애비뉴까지 짧은 광란의 질주를 벌이며 여러 대의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경찰은 그가 55번가와 3번 애비뉴에 견인차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2에서 공유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견인차 기사와 대치하며 싸움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후에는 여러 대의 차량을 긁고 마침내 시내버스 앞에서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으로 차량이 심하게 손상된 한 남성인 지로는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로는 보험사나 경찰에 전화를 했어야 했다며 이 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을 수배 중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주 캐시오컬 뉴욕주지사가 노동절 퍼레이드를 축하하며 노동자 안전 및 권리를 위한 8개의 새 법에 서명했습니다. 새 법에 따른 수혜자는 소매 가게 점원, 자동차 딜러, 공공 프로젝트의 하청업체 직원, 공무원 등입니다. 먼저 소매점 근로자 안전법에 따라 개인, 법인, 사업체 등 1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모든 고용주는 직장 내 사고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업장 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상 상황 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해 직원의 위치를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형태는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고 최소 500곳의 가게를 운영하는 곳의 경우 모든 사업장 직원이 버튼을 갖게 해야 합니다. 직원 위치 추적 기능 악용은 금지됩니다. 뉴욕 주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건강보험 혜택 에센셜 플랜 대상 확대를 위해 10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는 개인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50%에 해당하는 37,65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 자격 확대로 올해 2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이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 대상이 됐고 총 약 150만 명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에센셜 플랜 신규 가입자는 민간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매년 6,1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센셜 플랜 적격 대상자들은 매월 부담할 보험료가 없고 디덕터블이 없어 가입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심한 기침을 일으키는 백일해가 뉴욕 일원에서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뉴욕주에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5%나 급증해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서 올해 누적 969건의 백일해 감염자가 나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5배 증가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올해 누적 4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8배의 감염자가 나와 168% 상승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올해 누적 감염자 128건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 올라 상대적으로 준수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NYC 페리 요금이 또 인상됩니다. 뉴욕시 페리의 1회 탑승 요금은 오늘부터 기존 4달러에서 4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10회 탑승권은 27달러 50센트에서 29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용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반값 할인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고교생 가운데 등하교 시 페리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할인 프로그램도 실시 중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뉴욕시 학생 계정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밤새 브루클린 지역에서 수도관 파열로 일부 거리가 침수됐으며 이로 인해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한 대가 거의 삼켜지는 극적인 장면이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월요일 오전 3시 45분쯤 베스비치의 베어 37번가와 크롭시 애비뉴 인근 3개의 주거용 건물과 7개의 개인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소방대원은 물을 차단하기 위해 1시간가량의 작업을 벌였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관 파열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